안녕하십니까, 윤주상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운수 대통을 꿈꾸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게 좋은 운과 복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이들은 풍수에 따라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혹은 부적을 사고 또 구슬해서 운을 바꿔보려 노력하는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밀의 문이 지금부터 한 가지 힌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한국 무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굿인 제숫굿. 제숫굿은 산 사람의 안녕과 복을 추구하며 말 그대로 재수가 형통하기를 비는 무속 제의인데요. 이 제숫굿으로 정말 만사형통을 이뤄낸 집안이 있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인 이야기. 27년 단골을 위한 제숫굿 현장, 비밀의 문을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 제작진은 경기도 시흥의 한 굿당으로 향했습니다. 적막한 길을 뚫고 간 끝에 모습을 드러낸 굿당. 호원이 불이 밝혀진 이곳에서 아는 사람은 안다는 제숫굿의 대가가 굿을 연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여기 제숫굿 준비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는데 혹시 어느 방인가요? 저기 저쪽 방입니다. 3호방. 지금 혹시 그러면 저희 계신가요, 선생님? 예, 지금 계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저희가 잠깐 인터뷰 괜찮으세요? 예. 저희가 오늘 찾아오신 선생님이 제숫굿의 대가라고 하시던데 혹시 그게 사실인가요? 예. 그러면 잘 되신 분들 혹시 케이스가 있다면 한 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취업?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사업하시던 분들이 이 선생님한테 일을 하고서 재수를 많이 봐가지고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더라고요. 덕을 많이 보셨나요? 예. 그렇다면 이 선생님만의 제숫굿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특징이라는 것은 이 작두를 타면서 돼지를 메고, 저 작두달에 참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수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있는데 좀 데려가 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저쪽에 계신 가실까요? 저녁 6시를 향해 가는 시각. 굿당 한편에서 과일을 쌓는 데 열중하는 한 여인. 바로 우리가 제보를 받은 그 제숫굿의 대가 초화당입니다. 28년 신의 길을 걸어왔다는 초화당. 우리는 그녀에게 궁금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인터뷰 지금 혹시 가능한가요? 지금 꼭 하지 않아야 되면 조금만 시간 줘요. 바빠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잠시 뒤로 미룰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초화당. 당장 굿을 앞두고 상차림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만 열중할 수밖에 없는 듯한데요. 여느 무당이 그렇듯 그녀 또한 제갓집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준비 과정부터 정성에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선생님, 지금 준비하는 건 혹시 어디에 쓰이시는 건가요? 제숫굿 할 때 우리가 보통 뭐 과실용 또 뭐 삼색도 하는 경우도 있고 오색 과실 할 때도 있고, 조금 그래도 제숫굿이라고 좀 또 격을 또 갖추고 할 때는 짝수보다는 홀수로 9가지 과실로 맞춰가지고 하는 굿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옛날부터 공을 들일 때 부모님들이 절에를 가도 꼭 쌀을 이고 가셔요. 그래서 백미 쌀은 꼭 필요하고, 또 이제 제수를 의미하는 건 밤대추는 꼭 양과 상관없이 꼭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일을 하시는 분이나 일을 맡아서 또 이렇게 일을 진행해 하시는 분도 한 가지나 두 가지, 세 가지를 준비하더라도 마음은, 제수를 보기 위해서 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요. 마음. 돈을 떠나서 마음이 먼저겠죠.
재물을 고르실 때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뭐든지 장을 보러 갈 때도 마음은 제가 집에 바람이 어떤 건지 생각하고 가고, 또 일을 하시는 분이 직접 우리가 제사를 볼 때도 제사 보시는 분들이 직접 가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굿도 또한 제사를 보는 조금 큰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서 사면 또 더 좋은 게 오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제수굿을 준비할 때는 하루 전에 이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하는 건가요? 행사에 따라서 틀린데 거의 준비는 한 3, 4일 전부터 시작이 돼요. 준비가 하루 전날 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모든 물건을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박 4일은 준비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갓집도 준비를 해야 될 게 따로 있나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저는 제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조문난 집은 특별하게 본인 이름으로는 주문 봉투를 넣지 마십시오. 제가 해요. 뭐 회사 이름으로 넣듯 이렇게 해서 좀 돌려서 이렇게 하라 그러고, 왜냐하면 그런 것도 이제 제수를 받자고 하는 일에 사실 조문이 다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날부터 좀 전통적으로 가려왔기 때문에 제수굿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평범하게 하기에는 연 1회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연 1회. 그것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또 특별하게 목적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2회도 괜찮고 1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제수굿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덧 상차림도 마무리가 됐나 봅니다. 이만큼이나 정성이 들어갔으니 제갓집이 대박이 나도 크게 대박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우리는 초화당의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제수굿의 대가가 되기까지 지난날의 삶이 어땠는지 물어볼 참이었는데요. 돼지를 메고 작두를 타는 제수굿의 명인, 그녀는 언제부터 그렇게 해온 걸까요? 15년? 15년? 한 20년? 정확하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2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돼지를 메고 작두를 타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있을까요? 처음부터 작두를 저는 타는 무속인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작두를 전혀 타지 않았고, 중간서부터 계속 꿈에 작두가 수도 없이 계속 꿈에 보이고, 반달작두, 원형작두, 근해작두, 뭐 작두가 4알, 6알, 9알, 발바닥에 작두가 달려가지고 엔진이 달려서 바다 위를 떠다니고 이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안 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5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작두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제수굿을 할 때 작두를 안 타는 사람도 있고, 작두를 타도 돼지를 안 미는 사람이 있고, 작두를 탈 때 돼지를 미고 작두를 타는 사람은 뭐 남자분들도 좀 있다고 보고 여자분들은 좀 드물다고 봐요. 박수무당들이 돼지를 메고 작두를 타는 건 의례 있지만 여자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건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맨 땅에서 돼지 한 마리를 어깨에 이는 것도 여자의 몸으로는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초화당은 거뜬히 해낸다고 합니다. 꼭 돼지를 미고 작두를 타야 되는 이유, 법인 회사라든가 사업체가 좀 큰 규모로 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 모두를 놓고 제수굿에 대한 염원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또 해줘야지만 그게 또 회사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제수나 모든 거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게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스타일대로 그렇게 모든 이에게 권하는 건 아니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는 꼭 권합니다. 사슬을 세울 때 돼지로 많이 세우잖아요. 네. 서로 사슬을 세우는 이유는 또 뭔가요? 돼지를 메고 작두를 탈 때 저 같은 경우는
소를 같이 겸해서 해요. 옛날부터 소가 조상이라고도 했고 하지만 법인 회사라든가 큰 규모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시는 분들은 조상상이 제수구실 때 개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조상에 비유해서 같이 조상상은 별도로 차리진 않지만 그 규모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서로 같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소도 사슬로 세우고 또 산거리 할 때는 대지로 사슬을 세우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돼지 메고 작두타는 앞으로도 계속 하실 예정인가요? 체력이 닿는 한. 구세대에 한 자신만의 소신이 뚜렷한 초화당. 자, 그렇다면 그녀가 무당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건 언제였을까요? 어느 날부턴가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한 거는 17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집에서 그 바로 윗집에서 굿을 하는 거예요. 신굿이었어요. 그게 실제로 꿈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구경을 했어요. 그날 구경을 했는데 구경을 하고 그날 밤에 자는데 내가 그 사람이 입었던 한복을 입고 신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어머님이 막 욕을 하고 무슨 꿈을 꿔도 그딴 걸 꿨냐고 막 난리를 치시고 이래서 17살 처음에 꿈을 꿨을 때 그게 지나갔어요. 그냥. 근데 진짜 22살에 한 보름 동안 누워서 꿈을 꾼 거예요. 거의 보름 동안 아파서 누워가지고.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수업도 못하고. 그래서 학원 문 닫고 점집을 가게 된 거예요. 신을 진짜 받게 된 계기는 더 이상 꿈을 꾸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꿈을 꾸고 매일 할아버지가 오시고 그렇게 해서 그 계기로 인해서 신굿은 별도로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꿈속에서는 이미 신이 다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신을 받으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라. 이제 가도 뭘 안 할 테니 신 받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근데 우리 군대에 있는 내 바로 밑에 동생이 친정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누나가 신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니까 아버지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부탁드리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보낸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기왕 할 거면 인류되는 무당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사정이 없는 무당이야 없겠지만은 초화당도 가슴 아픈 일들을 겪으며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요. 손님이 오셔서 돈 주면 다 되는 거지 이렇게 무시할 때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굿이라는 거는 내가 가능할 때 굿을 시키는 거고 가능하지 않을 때는 무속인도 돈을 가지고 와도 안 해야지만 되는 거 또한 굿이에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해줘라. 그런 경우는 무속인은 신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신이면은 돈만 주면 다 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거는 전혀 아닌데 설명을 해도 내가 말로만 할 수 있는 거죠. 뭘 보여줄 수 없을 때가 답답해요. 아주 답답해요. 아주 답답해. 그래서 상대가 또 제가 설명했을 때 그래도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능력이 부족하니까 못하는 거지. 이럴 경우는 대화 자체가 안 될 때가 아주 힘듭니다. 그렇게 힘이 들 때 힘이 되어준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를 항상 받아들여주고 또 주위에서 항상 도와주고 했던 거는 최고 1번은
저희 지금 애기 아빠예요. 애기 아빠가 없었으면은 전 이 자리에 없어요. 저희 아저씨가 우리 아저씨의 삶을 포기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무속인 분들은 내가 말을 안 해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 반면에 또 저는 제 친정 가족들, 형제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간의 세월만큼 켜켜이 쌓인 초화당의 지난 얘기들로 신당의 밤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다시금 굿당으로 향하는 비밀의 문 제작진. 어제 열심히 준비했던 제수굿이 드디어 열리는 날입니다. 사방이 밝아지기도 전엔 아주 이른 아침, 일찍부터 굿을 하기 때문에 굿당 안은 정신이 없습니다. 굿을 주관하는 초화당도 마찬가지로 분주한데요. 제상에 올릴 것들을 손수 꼼꼼히 챙깁니다. 아침 7시도 되기 전인데요. 초화당과 굿당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입니다. 성심을 다해 준비한 제수굿. 오늘 열리는 제수굿은 과연 어떤 분을 위한 굿이기에 초화당이 이다지도 정성을 들이는 걸까요? 부모님한테 사업을 이어받고 이제 시작할 때 본인이 새로 가업을 이어가는 거니까 이어갈 때 새로 이제 부모님만큼 그냥 또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거예요. 이 제갓집과 인연은 언제 어떻게 좀 시작이 된 건가요? 92년도에요. 처음 시작됐고 옆집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좀 회사가 하시던 일이 조금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이 차 오셨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계속 인연으로 이어서 오시고 또 그때도 이제 거기에 맞는 제수굿을 하시고 지금까지 잘 돼서 이렇게 온 상태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27년 동안 사업이 꾸준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대를 이어 인연을 맺은 27년 단골을 위한 제수굿 준비 완료입니다. 한편 마당에서는 장정들이 넷이나 달라붙어 제물을 내리는데 힘을 씁니다. 자, 이윽고 소 한 마리가 통째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런 광경은 구슬할 때나 볼 수 있는 광경일 겁니다. 소를 똑바로 놓는 데만 여간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통소에 이어서 이번에는 통돼지 제물도 트럭에서 내려집니다. 탁상을 하나 가득 채운 이 큰 돼지를 들고 여인의 몸으로 작두에 오른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제물로 바칠 돼지도 소도 모두 굿당에 도착을 했으니 이제 정말 굿이 열릴 시간입니다. 장구 소리에 맞춰 시작된 제수굿. 이것은 초화당 혼자만의 굿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완성해 나가는 굿이죠. 초화당 덕분에 사업을 일으킨 손님들의 얘기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제 뭐 기초적인 거는 이제 주방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주방 세트 사업. 이제 우리가 어디 학교나 대형 건물에 주방 시스템 있죠. 그런 거 이제 종합으로 하시는 분이었는데 1차 부도는 오래전에 이게 이제 나셨고 그러다 새로 시작하시면서 저희 집에 이제 소개로 오셨다가 지금은 또 공장을 잘 지어가지고 또 지금 다시 이제 재기에 성공하셨어요. 그분은 지금 현재 한 12년 동안 해마다 하셔요. 네, 해마다. 예, 매년. 정월달에 한 번. 자, 이제 작두에 오를 준비를 하는 초화당. 돼지를 메고 이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야 합니다. 느껴지고요. 그냥 주저앉고 싶을 정도의 무게감. 실제로 어깨에 매일 때는 뭐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뭐 다리가 시청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무게감을 느껴요. 저에게 이
행사를 의뢰하신 분의 소원을 최대한 기원하면서 대지를 메고 작두에 올라가지만 매기 전과 메고 난 후에 작두 위에 올라섰을 때에 아주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 기분의 쾌감도 아주 좋아요. 제자로서 느낄 때는. 제자는 그런 거를 또 매해 할 때마다 느끼기 위해서 타는 거고, 실질적인 궁극적인 또 직접적인 목적은 오늘 의뢰자 어떠한 행위를 할 때마다 대지를 메고 탈 때에 제숫굿을 할 때 의뢰자의 소원 성취, 제숫굿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작두를 올라타는 거예요. 제숫굿을 의뢰한 제갓집이 꼭 소원 성취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복을 갈아입는 초화당의 모습이 사뭇 비장해 보입니다. 작두에 오르기 전 먼저 신칼을 들고 맹렬하게 울리는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초화당. 도무를 하다가 칼날로 몸을 찌르는 신용을 해보이는 것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흥분이 절정에 오르면 작두날에 오르기 위해 발을 씻고 옆에 준비해놓은 재물인 통돼지를 어깨에 메는데요. 그녀의 말 맞다나 다리가 휘청할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장정들이 달라붙어 어깨에 올려줍니다. 걷더니 돼지를 메고 홀로 우뚝 선 초화당. 그녀의 정신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초화당이 작두 칼날에 오릅니다. 어깨에 맨 돼지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성큼성큼 올라서는데요. 그녀의 만면엔 웃음이 가득하고 덩실덩실 춤까지 춥니다. 그럼 작두를 잘 탈 수 있는 노하우나 비결이 있을까요? 나의 경우는 27년 동안 80%가 작두굿이었어요. 그러니 또 그만큼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몸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제수처나 뭐 어떤 걸 계획해서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를 구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작두를 많이 타다 보고 또 그 경험 삼아서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젠 작두가 익숙해졌다는 초화당. 칼날 위에서 공수를 두는 걸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윽고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압도될 것 같은 재물인 소가 통째로 옮겨지는데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기계를 사용해 큰 삼지창에 꽂아 내립니다. 정말 장관이죠. 초화당의 2배는 될 소를 사슬로 세워 신령님께 이 굿을 잘 받으셨는지 알아보는 건데요. 삼지창에 꽂힌 소가 균형이 잘 잡힌 걸 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입만 대래. 이렇게 아주 똑똑해. 똑똑해요. 제갓집이 워낙 만족을 하시니까 거기에 아주 잘 끝났다고 저도 느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제갓집이 생각했던 대로 잘 온 거에 비해 조금 더 업돼서 서로 만족이 된 것 같아요. 제숫굿을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하는 게 좋은가요? 제숫굿은 사실 직장인들보다는 사업을 하시고 또 장사를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일반 사람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장사나 사업을 안 해도 일반 사람들은 제숫굿을 하면 부동산이 잘 된다든가 땅을 옛날에 사했던 게 또 대박이 났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건이 따라준다면 1년에 한 번 하시는 게 좋고, 또 경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소치석이라고 작게라도 이렇게 하면서 제수 발언을 하면 현실보다는 조금씩은 살아가는데 조금 윤택하고 좋아질 것 같아요. 무속은 현세 이익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내세의 구원이 아닌 현세에서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사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사람이 원하고 또 원하는 기흉화복, 이토록 현실적인 문제에 가장 근접한 종교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는 한국의 정서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한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19년 좋은 소식들도 많았지만 안타까운 소식들이 잇따르던 해이기도 했죠. 2020년 경자년은 우리 안에 남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디와도 통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리진 않았던 신비한 이야기, 비밀의 문이었습니다.